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쿠선배의 참견 쿠천 컨텐츠로 찾아뵙게 된 크리에이터 6기 슬기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예비 2, 3학번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정시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고민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배들이 알려주는 팁은 해결책이 아닌 여러 케이스 중 하나니까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라기보다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쿠선배 세 분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2학번 이주은이입니다. 저희 체육교육과는 상업대학에 속해 있어서 보통 체육선생님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사나 스포츠 마케터 등 다양한 진로를 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재학 중인 22학번 손재민이라고 합니다. 영문학과는 영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문법, 문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CT 스마트융합공학과에 재학 중인 2학번 이윤희입니다. ICT는 정보통신 처리 기술을 의미하고요. 융합공학과인 만큼 타 전공을 저희가 선택하여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쿠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고3 수험생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이것저것 많은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결국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여름방학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리가 가장 고민인데요. 무엇보다도 잠이 많아 고민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밤 늦게까지 하게 되고 늦게 자는 만큼 기상시간도 늦어져 다음날 공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반복됩니다. 잠을 이겨내는 방법과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시간 관리를 잘 하는 방법으로 중학습 계획표를 작성하였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플래너를 많이 작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에 더해서 중학습 계획표를 작성하여서 매주 일요일 공부를 마무리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기록한 순수 학습 시간과 비교하여 다음 주 학습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계획표가 완성되었고 그렇게 해서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상실감이 좀 클 수도 있는데요. 그 상실감보다는 계획을 이뤘을 때 성취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수험생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시간보다는 공부량을 중점으로 계획을 작성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요일에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한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같은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밀도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낮 동안에 피로가 쌓인 밤보다는 푹 쉬고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더 집중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렘수면 주기를 맞췄는데요. 렘수면 주기인 1시간 30분을 이용하여 6시간 혹은 7시간 30분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국어에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고 집중도도 훨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잠이 많아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스탠딩 책상을 활용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보면 머리도 피곤해지고 몸도 많이 피곤해질 텐데요. 그때마다 스탠딩 책상을 활용해서 잠을 깨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시원한 인공눈물을 활용하는 것도 잠을 이겨내는 팁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스탠딩 책상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이 빨리 깨서 좋았어요. 저는 이에 더해서 공부 과목을 바꿔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손을 많이 쓰게 되는 영어 단어 암기나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쿠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고3 수험생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목별 심화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요. 개념을 탄탄히 다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심화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오답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됩니다. 계속되는 오답 행진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위축되어 조급한 마음이 커집니다. 9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푸시는 것이 있었다면 그걸 계속 푸셔도 좋고, 이미 한 걸 다 푸셨다면 새로운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탐구는 개념 암기도 중요하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함정 선지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풀이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탐구 문제풀이가 보다 수월해지고 문제풀이 시간도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문과나 예체능 학생들에게는 수학이 통합된 이후에 탐구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기 때문에 탐구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탐구는 수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력적으로 힘들 때 한 해 정도 더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탐으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공부했는데요. 암기 과목이라서 까먹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개념서를 두고두고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에 저는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두고두고 복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노트를 만들었던 방법은 우선 각 단원의 목차를 적은 뒤 중요한 개념이나 단어들을 그의 마인드맵 형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머릿속으로도 노트가 정리가 돼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문은 처음부터 사설로 하지는 마시고 기출 3개년, 5개년, 10개년 사설 순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주간지를 추가해서 하루에 2-3지문 정도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의 실전 모의고사를 푸시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과생인 만큼 수학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또 제가 수능날 만점 받은 과목인데요. 저는 수학을 공부할 때 제가 풀지 못한 문항들을 끝까지 고민해서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 풀지 못한 문항들을 전부 매달리다 보면 시간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대 30분씩 지정해 두고 풀릴 때까지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고3 수험생입니다. 8월에 접어들며 어느덧 수능이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 졸이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성적이 올라도 이게 진짜 성적이 오른 게 맞는지, 어쩌다 한번 성적이 잘 나온 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계속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계속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공부에 집중할 수 없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요. 수능 때까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학생분들이 수험생활을 지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모의고사를 접하게 될 텐데요. 그 모의고사 하나하나에 일일이 하지 마시고 저희의 최종 목적지인 수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모의고사는 본인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척도로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실력을 의심하곤 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번 모의고사마다 각 선지의 판단 근거를 작성하여 답지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일치했을 때에만 정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제 실력에 확신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짧아 보일 수 있는 시간인데 수능을 2번이나 응시했던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이 절대 짧지 않고 등급을 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던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역대 가장 낮았던 등급인 4등급이 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제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능에서는 역대 최고 점수인 국어 100분위 99를 맞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될 때일수록 오히려 나 자신을 믿고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면 견고해지면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이번 영상의 마지막 컨텐츠를 소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선배의 한 줄 참견 시간인데요.
수험생들을 위해 선배들이 응원 한마디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수능 하루 위해서 나의 모든 것 투자하기. 최소 수능 2달 전부터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여서 몸을 적응시키고 청심환을 먹어보는 것 같이 처음 해보는 행동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능 하루가 가장 완벽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3가지.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하는데, 했어야 했는데. 저는 현역 시절 제가 공부를 안 했기에 수능을 당연히 망쳤습니다. 근데 망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서 후회가 너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이 걸린 시험에 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못했나 하면서 너무 후회가 돼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할 때는 내가 현역 때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여기 적힌 3가지 문장을 포스트잇으로 적어두고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성적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저는 수능 전에 보는 모든 시험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험 점수가 낮아도 낙담하지 말고 시험 점수가 높아도 자만하지 않고 계획한 공부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네, 지금까지 쿠 선배들의 정시 조언을 들어보았는데요. 선배들의 조언과 꿀팁을 참고해 9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쿠 선배의 참견은 계속됩니다.